이 쉬운 걸 놓치면 노년은 더 외로워집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은 수백 명인데 정작 마음 편하게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스마트폰 화면만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그 기분,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굳어진 대화의 습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곁에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은 외모나 재력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말의 품격이다 라고 많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년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저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잘 익은 포도주처럼 누구든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어른으로 변하게 되실 겁니다. 소원했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오고 무엇보다 무뚝뚝하던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랑 대화하면 즐거워요 라며 먼저 전화를 걸어오게 만드는 기술, 관계를 살리고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주는 대화 비법 5가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대화의 시작은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겨울 들판을 홀로 걷는 듯 외로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 날의 대화가 생존을 위한 치열한 함성이었다면 노년 시절의 대화는 따스한 아랫목에서 함께 나누는 포근한 소미불과 같아야 합니다. 직함도 명함도 사라진 지금 노년의 친구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줄 대화의 주제는 바로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유튜버 양성반의 사례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서로 생전 처음 보는 70대 어르신들이 영상 편집이라는 공동의 숙제를 가지고 편집 기술에 대한 토론으로 꽃을 피웁니다. 공통된 관심사는 이들을 단순히 경로당 모임이 아닌 미디어 창작자 모임으로 묶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마주 앉은 사람에게 지나온 세월의 흔적부터 묻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습관처럼 예전에는 뭘 하셨어요? 라고 묻지만 정작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질문은 늘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일이 가장 기다려지시나요? 라는 한마디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창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다 같이 스마트폰 화면을 눌러가며 사진 한 장을 보내는 그 신선한 시간들 속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는 말이 몸을 살핀다면 요즘 새로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은 마음을 살핍니다. 오래전에 빛났던 이야기보다 오늘 산책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들꽃 한 송이가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으로 불러옵니다. 노년의 대화의 시작은 공통의 관심사 찾기입니다. 둘째, 귀로 마시는 마음의 차 한 잔, 경청의 미학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평생 쌓아온 지혜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음의 조급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관계에서 진짜 존중은 침묵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입으로 가르치기보다 귀를 열어 상대의 마음을 품어줍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숨결과 망설임, 말 사이에 스며든 감정을 함께 받아들이는 마음의 차를 천천히 음미하는 일과 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자기공개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보인다는 이론입니다. 누군가 내 말을 끊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차분하게 들어준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가장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반대로 말을 듣는 도중에 충고가 앞서거나 경험을 내세워 결론을 내려버리면 대화는 곧 닫힌 문이 되고 맙니다. 잘 듣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열리고 타인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닫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가 젊은 세대의 고민을 편견 없이 들어줄 때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언을 아끼고 판단을 미루는 그 짧은 순간이 청년들에게는 훈계하는 어른이 아닌 기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사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멘토란 해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때야말로 관계의 갈림길입니다. 그 순간 입술을 지그시 다물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단 1초의 인내가 대화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깊은 계곡의 물은 조용히 흐르지만 그 주변의 나무와 풀, 생명들을 묵묵히 키워냅니다. 요란한 폭포보다 조용한 물줄기가 더 오래 생명을 살리듯 경청은 드러나지 않지만 관계를 오래 살리는 힘입니다. 셋째,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현명한 질문의 기술입니다. 질문은 대화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 없는 말들이 파도처럼 흩어질 때 하나의 좋은 질문은 대화를 깊은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그저 밥은 먹었습니까? 요즘 잘 지내십니까? 와 같은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대화는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세월이 스며든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생생해지고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될 때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은 나는 매일 상대의 말을 듣고 난 후 반드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지혜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수만 명을 인터뷰한 그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을 대화의 강력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결국 깊은 대화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듣고 잘 묻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어쩌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상대의 경험을 묻는 질문은 상대의 지혜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한 문장은 대화의 상대에게 아직도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따뜻한 확신을 건네줍니다. 질문은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가 익혀야 할 대화의 기술은 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질문을 고르는 안목입니다. 넷째, 상대를 존중하는 호칭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의 제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어느새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정작 자신의 이름은 서서히 뒤편으로 밀려나곤 합니다. 역할은 남고 이름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상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는 호칭에서 출발합니다. 어이, 저기요, 혹은 무심코 던지는 할머니, 아줌마라는 호칭은 하대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호칭은 상대의 마음을 차갑게 하고 대화의 온도를 시작부터 낮춰버립니다. 통계청과 한국노인인권진흥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약 68%가 초면인 사람에게 호칭 없이 불렸을 때 불쾌함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호칭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와 감정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는 의식적으로라도 최소한 두세 번은 상대를 존대하는 호칭을 정성스럽게 불러보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 박 여사님처럼 상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름이나 직함을 입에 담는 순간 그 사람은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느낍니다. 호칭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 전체를 인정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반말 대신 정중한 존댓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잊지 않고 불러주는 습관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마음의 거리를 가장 품격 있게 좁히는 삶의 기술입니다. 다섯째,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추억의 대화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뿌리입니다. 흔히 노년의 대화가 나 때는 마리아로 흐르기 쉬운 이유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기술은 과거의 소중한 기억을 현재의 삶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 보물상자는 어떤 추억이 들어있나요? 그 보물을 꺼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우리 때는 편지로 사랑을 전했는데 요즘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얼굴 보며 통화하니 세상 참 좋아졌지요. 이런 식의 대화는 과거의 향수와 현재의 변화를 동시에 품는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IMF와 같은 고난을 이겨냈던 끈기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 승화시키는 대화는 후배 세대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거는 자랑의 재료가 아니라 현재를 위로하고 미래를 격려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대화의 기술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나의 경험을 겸손하게 나누는 작은 실천일 뿐입니다. 대화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빗장을 풀고 다가갈 때 세상은 다시금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혼자 지내던 고요한 방 안에 누군가와 나누는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는 말처럼 여러분의 대화가 향기로운 열매로 맺히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지키는 삶의 지혜에 관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